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정현숙입니다. 혹시 초등학생 자녀 있으세요? 만약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부터 학생들 가는 길이 서로 다르게 일찍 정해진다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소한 지금처럼 청년 실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 졸업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시 자격증 취득 학원에 가야 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또다시 힘든 시간은 최소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 때에 네덜란드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어떤 중학교에 갈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사실에 참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길을, 자녀의 길을 인정해주고 선택된 것을 믿어주고 따라주던 모습이 한국과 너무 달라서 참 부러우면서도 이해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유학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네덜란드의 큰 도시인 암스테르담, 노트르담의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인문계 중고등학교나 하버 보통 중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뭐 국어라든가 뭐 수학 일부 과목에 개인 과외를 시키는 부모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물론 어느 곳이나 약간 열성 엄마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그 길을 인정해 주지, 너는 꼭 인문계 가야 된다, 너는 어떻게든 4년제 대학, 우리로 말하자면 4년제 대학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학문 연구 중심이라고 그래서 배워 꼭 거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심하게 푸시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네덜란드와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죠. 직업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직업 전문대를 나와도 당당하게 제접받고 자신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자긍심을 안고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아이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4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으니까 어쨌든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모두가 대학 문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 문을 바라보고 달려온 오늘의 한국 교육의 실상은 어떤가요?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다시 전문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지금 각 자격증 학원마다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좀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에 다녀온 이후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많은 청년들이 또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자격증 학원에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그 뭐 컴퓨터 관련된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 회사에서 아이들에게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할 때 우선순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다시 돈을 들여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또 일단 어떤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입시학원, 비슷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언제까지 이렇게 대학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교육인지 한 번쯤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다 졸업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은가요? 오늘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대졸자 청년 실업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근본 문제는 이 사회 일자리가 대졸자를 위한 고학력 일자리보다는 직업 기술을 익혀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 인력 구조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사회 일자리가 피라미드식
이 구조라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밑바닥은 굉장히 넓고 위로 갈수록 좁죠.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군이 고학력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인정하고, 피라미드 저변에 일할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을 일찍부터 학교에서 양성해서 대비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를 반영해 주듯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는 그 진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진학률을 보면은 직업 중고등학교가 5, 60%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그리고 보통 중고등학교는 20, 30%, 인문계 중고등학교가 15%에서 25%의 진학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들어온 아이들만이 이제 베어라고 하는 학문 연구 중심,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대학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 대학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아이들은 어떤 중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직업 전문대, 어떤 곳으로 가는지 그 길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직업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년제 중고등학교예요. 보통 중고등학교 합하면 6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4년제예요. 그래서 2년은 기본 의무 교육을 받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실무 교육도 받고 준비하는 직업 교육인 거죠. 그래서 경제 분야, 기술 보건 분야, 복지 분야, 농업 축산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 분야에 일찍부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덜란드의 진학률은 사실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피라미드식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역피라미드식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너무 많이 양성하다 보니까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갈수록 힘든 일은 기피하고 있고, 사회적 인력난 문제가 수급이 불균형해지는 사회 현실을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만약 네덜란드처럼 우리 교육의 현실도 이렇게 바뀐다면 과연 10년 후에 한국의 청년들의 취업 현장은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네덜란드에 살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학교에서 실무 교육도 받고 직업 현장에서 배우면서 일찍부터 자기 직업 세계를 준비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축산업 현장에서, 또 농업 현장에서, 각 산업 분야 현장에서, 그리고 보건 분야, 건축 설비 분야 여러 분야에서 일찍부터 그 직업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해가는 모습이 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사실 모든 아이들이 하이칼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덜란드 부모들은 일찍부터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직업 기술 현장이라든가 농축산업 현장에서 막 고생한다면 엄마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바라는 현상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졸자들이 많아진 한국 사회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안 그런가요? 부모님들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모두가 타고난 재능, 재주가 다르거든요. 이제 한국도 서서히 직업의 귀천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껴요. 어느 직업 분야이든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재주가 뛰어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점차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 와서 노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껏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죠. 교사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지도해보면 가만히 두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
오히려 공부는 좋아하지만 다른 것에 재주가 많은 아이들을, 다양한 아이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공부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에 보내기보다는 그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일찍부터 개발해서 그 분야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 능력을 익혀서 아이가 살아가는 자기 직업의 조합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게 그 아이의 미래를 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초등학교 교육은 마음껏 놀게 하면서 졸업 전에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학교에서 그동안 공부한 내신 성적과 중학교 진학을 위한 국가시험 결과, 시토라고 하는 시험 결과로 결정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고로는 너무 일찍 섣부른 판단하는 교육이 아닌가 얼마든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사회의 다양한 인력들을 형성해내고,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의 현 사회를 들여다보면 결코 초등학교에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이런 교육이 섣부르다, 너무 빠른 교육 시스템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많이 보게 돼서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쯤 진로를 고민해보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한번 반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덜란드 초등학교의 그 졸업 이후에 진로가 결정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